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강의 이어서 Artificial Neural Net을 계속 볼 건데요. 우리 지난 강의 말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퍼셉트론이 Exclusive O 프로블럼, Exclusive O 데이터셋에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이 Exclusive O 데이터셋을 정확하게 클래시파이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냈었죠. 그래서 이거를 클래시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민스키라는 사람이 퍼셉트론스라는 본인의 저서에서 여러분 MIT 교수인데요. 1969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퍼셉트론에 의해서는 이렇게 리니어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은 절대 클래시파이 될 수 없다. 수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SVM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 데이터에 리니어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리니어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하지 못하는 모델은요 사용할 수 없어요.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엔지니어니까 이거 실용성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나요? 예, 없어요.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데 수학적으로 게다가 그러면 어때요? 이거 더 이상 연구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거 못 쓰는 건데 왜 써? 라고 해서 그냥 안 해버렸어요. 연구를 당분간 멈췄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를 1974년에 여러분 그 웨브로스라는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리니어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도요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클래시파이가 될 수 있는데 단 뭘 이용하면 멀티레이어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름하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라고 제가 줄여서 부를 건데요. 걔는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다?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용해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데이터셋 있죠. 한번 클래시파이 해보겠다는 거죠. 성공적으로 클래시파이 되는지 보겠다는 거고,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듯이 여러분 이거를 그냥 MLP가 이런 거니까 익스클루시브 프로블럼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클래시파이가 돼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지 않고, 우리는 누구한테 빙의해서 이 웨보스라는 사람의 빙의해서 우리도 한번 요거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해볼게요. 1969년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야, 리니어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셋에서 도저히 퍼셉트론을 막 적용해 보다가 이렇게 하면 멀티레이어를 이용하면은 클래시파이가 되겠구나, 그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한번 같이 밟아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뭔가 새로운 문제, 여러분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SVM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식을 다 동원해서 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혹시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할 수 없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SVM에서 그런 비슷한 걸 한 적 있어요. 리니어리 인세퍼러블한 상황에서 리니어리 세퍼러블하게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SVM에서는 먼저 이렇게 리니어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SVM을 리니어 바운드리밖에 못 만드는데 그럼 하지 말자,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얘를요 리니얼리 세퍼레이션한 스페이스로 세퍼러블하게 만들죠.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리니어 세퍼러블 해줬으니까 여기서 하이퍼플레인 통해서, 혹은 플레인이죠 지금은, 하이퍼플레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리니얼리 세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해줬으니까 여기서 클래시파이를 해주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 다시 돌아온 원래 평면으로 돌아오니까 마치 리니얼리 클래시피케이션 한 건데 여기서 리니얼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한 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뭐라고 불렀어요? 커널 트릭이라고 불렀는데, 이 커널 트릭이라는 과정을 우리 조금 더 제네럴라이즈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어디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도록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트랜스폼된 스페이스에서 리니어리 세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과정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반화 해놓고 우리 이런 과정을 혹시 퍼셉트론 이용해서 할 수 없을까? 1번, 2번 있잖아. 퍼셉트론 이용해서 할 수 없을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디에이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이디어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제너럴라이즈 프로시저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뭐로? 퍼셉트론으로 한번 할 수 없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야, 우리 리니어 오퍼레이션 팔로우 바이 non-linear 사인 펑션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퍼셉트론이 하는 건 뭐냐면 리니어 오퍼레이션, 바로 이너 프로덕트죠. 이너 프로덕트 다 한 다음에 게다가 F를 먹이는 거죠. 그쵸? non-linear 사인 펑션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퍼셉트론은 무슨 짓을 하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내적을 한 다음에 그 내적에다가 넌리니어 펑션을 인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과정을 하는 퍼셉트론이 혹시 지금 이 제너럴라이즈된 프로시저 있잖아요. 리니얼리 인세퍼러블한 데이터를 리니얼리 세퍼레이션 하도록 만드는 저 일반화된 과정을 수행할 수 없을지 고민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곱씹어보자는 거예요. 퍼셉트론이 어떻게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이거를 할 수 있어서 이용할 수는 없을까? 그걸 곱씹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퍼셉트론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했는지, 리니얼리 세퍼레이션 한 곳에서. 자,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리니얼리 세퍼레이션 하지 않은 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1번은요 우리가 안 했던 거고 2번은 우리가 했던 겁니다. 퍼셉트론으로. 그쵸? 단일 퍼셉트론으로 했었던 건데, 혹시 1번 있잖아, 저 트랜스포메이션, 그것도 이거 여기 지금
그것도 우리가 이 펄셉트론 가지고 할 수 없을까? 저 1번에 집중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있잖아. 펄셉트론, 우리가 갖고 있는 펄셉트론 이용해서 할 수 없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펄셉트론이 어떤 과정으로 수행을 하는지, 프리딕션을 수행하는지를 다시 곱씹어보면서 혹시 그 과정에 1번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곱씹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을 잡아보자는 거죠. 펄셉트론이 뭘 하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펄셉트론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 펄셉트론이 요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었죠. 자, 근데 여러분 요 과정을 제가 두 가지 스텝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내적 만드는 거. 내적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요 F를 해서 사인 펑션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내적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내적을 수행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수행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래서 제가 들어온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인 펑션에다가 넣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0인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운드리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면 1로 클래시파이 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로 클래시파이 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일단은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0을 제가 한번 여기다가 플랫을 해볼게요. 자,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쵸? 이거 플랫하고요. 이게 는 0인 거고, 제가 이 두 번째 스텝은 뭐 한 거예요? 이 계산된 값 있잖아요. 요 계산된 값. 이 계산된 값을 사인 펑션에다 넣는 건데, 사인 펑션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0보다 크면 플러스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로 되는 사인 펑션. 저 사인 펑션에다가 넣는 거죠. 그쵸? 이게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Z로 나오면 Z를 보고 클래시파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Y가 되는 거고 Z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같은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클래시파이 하지 않고 제가 Z라는 애로 얘를 해서 여기다가 Z축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데이터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선이 Z는 0이 되는 거고요. 직선 말고는요, 여러분 직선은 여기 사인 펑션에 들어가면 그냥 0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여기는 실제로 그려지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가상으로 점을 찍을게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가 0이면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0이라고 하고 가상으로 제가 여기다 점을 찍고, 나머지 점들은 최소한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아서 3x1 더하기 2x2 빼기 마이너스 6이 0이 안 되는 점들은요 전부 다 1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점들을 다 넣으면요, 0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점들을 넣으면 빨간색 점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넣으면 전부 다 플러스 1로 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쵸? 얘도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자는 거죠. 펄셉트론 있잖아.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하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네. 제가 그냥 클래시파이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얘를 그냥 여기다가 값으로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결과를 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클래시파이가 아니고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Z는 1 하고 Z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맞잖아요. 얘도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이네. 공간 변환이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쟤를 잘 쓰면, 혹시 얘도 nothing but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얘를 잘 쓰면 우리가 주어진 이 익스클루시브 O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펄셉트론을 잘 써서 얘를 트랜스포메이션 해다 뉴스페이스로. 자, 근데 여러분 대신 어때요? 우리가 SVM에서는 얘를 더 고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커널 펑션 이용해서 가상으로 올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해줬죠. 근데 얘도 한번 보자는데, 얘도 제가 펄셉트론으로 우리가 바꿀 건데, Z1, Z2 꼭 이렇게 2차원 아니어도 됩니다. 당연히 2차원 아니어도 되고 1차원이어도 되고요. 1차원이어도 되고 2차원이어도 되고 3차원이어도 되고, 얘는 꼭 necessarily,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차원이 올라가진 않아요. 차원이 올라가진 않는데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 Z1, Z2라고 쓰긴 했지만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제한을 두지 마세요. 야, 또 다른 Z1, Z2, Z3 이렇게 해서 제가 얘가 펄셉트론 한번 통과하고 나서 Z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Z가 나오는 스페이스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얘는 제가 펄셉트론 하나만 만든 거죠. 하나만 만들어서 Z 이렇게 해서 1차원으로 된 거지. 제가 이 짓을 또 다른 내적을 해서 또 다른 내적해서 사인 펑션에서 Z1, Z2, Z3 이런 식으로 제가 Z4 계속 다른 W 내적 값으로 제가 Z를 생성해낼 수 있죠. 다양한 생성해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이 X1, X2 데이터를, X1, X2 데이터를, 여러분 이거는 바이어스잖아요. 1 패딩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주어진 X1, X2 데이터를 Z1, Z2, Z3, Z4 이런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죠. 또 다른 스페이스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된 스페이스는 혹시 리니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W를 잘 조절하면, 혹시 Z1, Z2, Z3를 잘 만들면 걔가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데이터셋 보고, 제가 Z 어떤 스페이스를 제가 펄셉트론을 이게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서 Z1, Z2, Z3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Z1, Z2, Z3 스페이스에서는 혹시 얘가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하지 않을까? 그 세상에서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상상을 하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이 데이터셋 가만히 살펴보세요. 얘는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세퍼레이션은 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 빨간색이랑 까만색이랑 한 번에 세퍼레이션은 안 되는데 여러 번 세퍼레이션 해볼게요. 네, 여러 번 세퍼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긋는 거죠. 제가 이렇게 1번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직선을 여러분이 퍼셉트론을 구성하시면 어때요? 이 세 놈이랑 한 놈이 구별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쪽은 다 Z가 Z1이 플러스 1이고 이쪽은 다 Z1이 마이너스 1로 되도록 제가 Z1 스페이스에서는 Z1 축에서는요 이 세 놈이랑 한 놈을 구분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얘는 이너 프로덕트 의미하는 거고 얘는 사인 펑션 의미하는 거예요. Z1을 만들면요. 자, 이거 한 놈이랑 이런 세 놈이 구별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돼요? Z1 축 말고 Z2 축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리니어리 세퍼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Z2 축에서는 이 세 놈하고 이 한 놈이 세퍼레이션이 되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쪽 얘 한 놈만 Z2가 플러스 1이고 이 세 명은 Z2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이거 뭐예요? 그런 이 퍼셉트론을 이쪽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를 Z1 제가 아까 앞에서 그렸던 Z1 1차원 축에 그렸던 거 있잖아요. Z축에 그렸던 거 얘는요 Z1, Z2 축 이렇게 2차원에 그려질 텐데 거기다 그리면 내가 요렇게 한번 세퍼레이션해서 1대3으로 나누고 요렇게 한번 세퍼레이션해서 1대3으로 나눴으니까 얘네 세 놈이 다 다른 공간으로 가겠죠. 네, 그쵸? 얘네 세 놈이 다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 세 놈이 다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먹으면 얘네 둘은 비슷하게 가게 하고 얘는 또 다르게 가게 하고 이 빨간색이랑 까만색을 구분할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리니어리 넌 세퍼러블한 게 세퍼러블해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 예제에서 그냥 요거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빨간색 두 개는 구분하기 위해서 저 파랑이랑 노랑으로 제가 칠했어요. 근데 똑같은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1로 클래시파이 돼야 되는 데이터 셋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1번은 어떻게 얘를 구분하냐면요. 이 파란색 한 놈이랑 요 세 놈으로 구분해서 얘네는 Z1을 플러스 1로, 얘를 Z1을 마이너스 1로 클래시파이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클래시파이가 돼서 세 놈은 플러스 1로 가고요. Z1 축에서는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Z1 축에서 마이너스 1로 가서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가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Z1이 얘 지금 Z1으로 인해서 이 한 놈과 이 세 놈이 구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Z2로 넘어갈 거예요. Z2를 제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Z2를 그려가지고 여기 클래시파이 이미 된 거 있죠? 잘 보세요. 클래시파이 된 거 있죠? 그거를요, 여러분 여기다가 바운드리를 한 번 더 그려서 자, 이 한 놈이랑 이 세 놈을 구별할 건데 어때요? Z2 축으로는요, 얘는요 플러스 1로 올라가고 얘네 셋은 다시 마이너스 1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기 요 한 놈만 위로 올라가고 이 세 놈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기다가 바운드리 그으면 어때요?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되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익스클루시브 오어 데이터셋을 뭐예요? 제가 일단은 리니어리 세퍼레이션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Z1, Z2 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Z1하고 Z2 축에서는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된 거예요. X1, 비록 X1으로 들어갈 때는, X1, X2로 들어갈 때는 리니어 세퍼레이션 하지 않았던 게 Z1, Z2에는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된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서는 우리 알고 있는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하는, 리니어리 클래시파이어 하시면 되잖아요. 네, 너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1번, 2번 어때요? 1번, 2번 어때요? 이거 바운드리 여러분이 충분히 쉽게 정하실 수 있죠. 네, 이거 주어지면 그냥 이거 W1, W11, W12, W10, W20, W21, W22 이거 여러분 쉽게 정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지 않게 리니어리 세퍼레이션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 다음 단에서 우리 배웠던 리니어리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 MLP인데요. 멀티 레이어는요, 여러분 이렇게 위아래 두 층이 아닌 거예요. 이 다음에 또 다른 퍼셉트론을 한 층 더 쓴다 그래서 멀티 레이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Z1, Z2로 자, 여기 바운드리 그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도 바운드리 그었어요. 얘는 Z1을 결정하고 얘는 Z2를 결정하고요. Z1, Z2를 각각 이런 식의 바운드리로 결정한 다음에 걔가 퍼스트 레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리니어 세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스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퍼셉트론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예요? 내적하고 사인 펑션까지 먹인 게 Z1, Z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리니어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되잖아요. 누가? 두 번째 퍼셉트론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번째 퍼셉트론은 뭐예요? 얘입니다. 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굳이 이거 시그마는 해야 되지만 뭐예요? F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y 햇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1, 여기 밑에 있으면 플러스 1로 클래시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 층을 쓴 거 맞아요? 그쵸? 두 층을 쓴 거 맞아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 되고 얘는요, 성공적으로 뭐 한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데이터셋을 클래시파이 했어요.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익스클루시브 오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민스키라는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 야, 이거 펄셉트론으로 리니얼리 세퍼레이션 안 돼. 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보니까 이거 펄셉트론 잘 이용하면 우리가 리니얼리 세퍼레이션 하게 만들어서 마치 SVM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리니얼 클래시파이 했던 것처럼, 우리 펄셉트론 이용해서 리니얼리 인세퍼러블한 익스클루시브 오어 데이터셋, 리니얼리 클래시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클래시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펄셉트론으로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냈다는 거죠. 예, 박사도 별거도 아니고 교수도 별게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너럴 스트럭처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요 왼쪽은 여러분 제가 2레이어, 방금 보신 2레이어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레이어를 3개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레이어 3개 쓰고 4개 쓰고 5개 쓰고 충분히 확장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이게 리니얼리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리니얼리 클래시파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의 레이어가 하는 일이 그때그때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 MLP가 지금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예시에서나 마치 리니얼리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우리가 리니얼리 클래시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일반적으로 각각의 레이어가 하는 일이 그때그때 어플리케이션, 내가 MLP를 개발한 사람의 그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해요. 예. 왜? 리니어 컴비네이션 있죠. 앞에 시그마, 뒤에 F. 여러분 요 맨 끝에는요 시그마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요 가운데는 시그마랑 F를 다 한 거고요. 즉 리니얼리에서 우리 썸 오브 프로덕트 한 다음에 넌리니어 펑션 먹인 거고, 이 뒤에는 그냥 리니어 썸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가운데 있는 애를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요. 뭐예요? 요 가운데 있는 히든 레이어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 웨이트를 뭐에 곱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썸하는 웨이티드 썸 혹은 이너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넌리니어 펑션 먹이는 거죠. 그럼 그 넌리니어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 얘를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요거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수행하는 그 오퍼레이션이 실제로 얘가 하는 짓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별로. 그래서 얘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인풋하고 아웃풋 내부에 이상한 데이터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인풋도 아니고 아웃풋도 아니고 중간, 아웃풋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중간 데이터. 근데 걔는 밖에서 보이진 않죠. 인풋도 아니고 아웃풋도 아니까. 그런 레이어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얘는 레이어를 3층 쓴 거고 얘는 2층 쓴 거고 3층, 4층, 5층 계속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MLP로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어 문제 말고도요, 예,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각각을 이제 우리가 얘를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야죠, 그쵸? 그래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 건데 여기 각각의 W를 제가 노테이션을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잘 집중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잘 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 텐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제가 여기 두 번째 요 레이어 노드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층 노드가 J번째 위에서부터 0, 1, 2, 3, 4. 여러분 0은 바이어스 넣어주는 패딩이고요. 1, 2, 3, 4에서 J까지 오는 이 J번째 있죠. 이 J번째로 가고요. 요 앞에 거는 K예요. 그러면 K부터 J로 가는 게요, WJK가 돼요. 네, 왜 이렇게 쓰느냐면 결국 여기를 매트릭스로 쓸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혹은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 자, 여러분 얘가 몇이에요? 이거 W 뭐라고 할 수 있어요? W 하나, 둘, 셋 해서 2, 3 이렇게 쓰죠? 2, 3. 여러분 요거는 익숙해지세요. W 2, 3이면 2, 3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2, 3이라고 썼으면 밑으로 2개 내려온 거고 위에서부터 두 번째고 옆에서부터 세 번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익숙해졌다고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J고요. 여기가 K면요. 여기 KJ가 아니고요. JK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매트릭스로, 또 얘를 매트릭스로, 얘가 M이고요. 이쪽이 J면요. MJ예요. 요 뒤에 거를 앞에 쓰고요. 요 앞에 거를 뒤에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매트릭스를 각각 여기다가 W1 매트릭스, W2 매트릭스를 써서 여기 웨이트 매트릭스, 이 통째로 레이어에 대한 매트릭스를, 웨이트에 대한 매트릭스를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요거는 만약에 얘가 숫자 하나라고 하면, 물론 벡터일 수도 있지만 숫자 하나라고 할게요. 일단은 숫자 하나라고 하면요, 어때요?
이 ZJ가 맞는 애들은 D개가 있죠. W가 D개가 있죠. 예. 근데 그 여러분 D개가 총 몇 개가 있어요? 1부터 P까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P 곱하기 D개의 J가 여기, 이 웨이트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여러분 D가 들어가서 P가 나오는데요. D가 들어가서 P가 나오는데요. 총 P 곱하기 D 웨이트가 필요한 거죠. 여기 웨이트가 곱해져서 가는 거니까요. 그쵸? P 곱하기 D가 필요하니까 얘를 정의하기 위한 포맷은요. P by D니까요. 뭐예요? 매트릭스가 더 편한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로 정의할 건데 각각의 성분이 이런 식의 순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수님, KJ로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JK로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뒤에 게 앞에 오는 거고요. 이 밑에 게, 앞에 게 뒤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받아들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뒤에 거는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도 매트릭스, 여기도 매트릭스, 여기도 매트릭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매트릭스, 제가 이제 매트릭스로만 이거를, 이런 복잡한 화살표 쓸 거 없이 매트릭스 딱 하나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화살표를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는 거죠. 노드도 그리실 수 있는 거죠. 이 매트릭스 3개만 있으면 이 네트워크 전체 그리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숫자가 결국은 이 구조도 다 결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교수님 이거 화살표 없는 건 없나요? 있죠? 0 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 웨이트를, 그 해당하는 웨이트에다가 0을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 여기 그냥 웨이트 매트릭스만 있으면 결국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정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왜 얘가 JK인지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 얘를요, 제가 요거를, 얘는요, 여기랑 여기 한번 볼게요. X랑 J 한번 볼게요. X랑 Z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X가 들어가서 Z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X가 들어가서 Z가 나오는 거 맞죠? 그 퍼스트 레이어에서. 자, 그래서 누가 들어간다고요? X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걔가 Z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나오는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를 어떤 포맷으로 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좋습니까? 여기 X 있고요. 이 앞에다가 무슨 매트릭스 곱해요? 여기다가 W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그쵸? Z가 나오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이게 JK가 돼야 되는 거예요. KJ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매트릭스는요, 제가 무슨 순서로 쓴다 그랬어요? 여기 JK면요, 이 밑으로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이 가려졌는데요.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JK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룰로 제가 쓰는지 알겠죠? 1, 1, 1, 2, 1K, 1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J, 그쵸? 옆으로 K 칸 간 겁니다. 요렇게 돼야지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게 들어가서 이게 나오도록 여기를 변환해주는 W 매트릭스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름 아닌 뭐예요? 제가 W 곱하기 X 이런 포맷으로 써주려고, 그래서 Z가 나오도록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Z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다가 W 곱해가지고 Z가 나오게 하려면은 이게 WJK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보면은 제가 요거 여러분 따져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죠. 여러분, 행렬 곱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갖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걔가 나옵니까?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매트릭스 내부에서 어떤 성분인지 제가 노테이션을 여기다 써주려고 KJ가 아니고 JK로 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성분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W가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어련히 알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환되는 W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주셔야 돼요. 아니, 교수님, 그게 무슨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큰 레벨로 올라가서, 하나 상위 레벨로 올라가서 요 JK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 그냥 매트릭스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계산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W 자체, 저 행렬 자체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있으면, 저기 매트릭스 있으면 요 두 개의 펄셉트론 간 요 레이어 계산을 그냥 할 수 있는 매트릭스가 있나 본데, 그거를 각각 인풋 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매트릭스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매트릭스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MLP에서 이 오퍼레이션, 레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결국 우리가 수학적으로 매트릭스로 정의했으니까 X가 Z로 변환되는 거는 제가 W만 곱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레이어 퍼셉트론 보시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만약에 F라면 우리가 퍼스트 레이어에서는요, J번째에 있는 Z가요, J번째에 있는 Z는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살짝 앞에 갔다 올까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일단 다 더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안 써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시그마 있고 F 있으니까 F로 액티베이션 하는 게 두 번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뭐해요? 여기가 앞에가 J인 애들이 뭐예요? J0부터
소문자입니다. J1 해서 JK도 있고 JD까지 있겠죠. 얘네들에다가 다 뭘 곱해요? 각각 X0, X1, XK, XD를 다 곱한 거를 다 더하는 것. 즉 내적이죠. 그 내적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F를 취한 게 바로 ZJ가 정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거 뒤에다 쓴 겁니다. 자, 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ZJ는 어떻게 정해진다? 그렇게 정해진다. F를 넣은 거다. 자, 그래서 Z가 J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0부터 뭐까지 있었어요? 아까 P까지 있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냥 제가 매트릭스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다 뭐예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전체 다 넣으면은 Z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엄밀히는요, 제가 앞에서 엄밀히 액티베이션 펑션 안 썼는데요, 여기다가 액티베이션 쓰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되셨죠? 액티베이션 펑션 쓰는 게 좀 더 정확히는 맞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매트릭스로 간단하게 표현 가능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에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안에 캘큘레이션은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그 캘큘레이션 여러분이 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파이썬이 하잖아요. 컴퓨터가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매트릭스가 하는 거 그냥 매트릭스가 하게 냅두세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레이어는 여기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뭘 곱해요? 두 번째 매트릭스 곱하는 거지. 그쵸? 뭐 어렵습니까? 두 번째 매트릭스 한번 곱해볼까요? 자, 그래서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는 결국 세컨드 레이어인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Z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W2. 두 번째 매트릭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계산 하나에 매몰되지 마시고, W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다. 행렬을 내가 잘 정의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Z에다 대입하면은 W가 곱해지고 X에다가 F 한번 먹이고, 그 곱한 거에다가 다시 W 곱하고 또 F 먹이고, 그러면 아웃풋 최종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웃풋이 제가 요 F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아웃풋은요 여러분 F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없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없는 경우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3레이어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층이 아니고요. 2층은 배웠잖아요. 3층 이상, 3층부터 4층, 5층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그냥 MLP랑 구분하고 딥 MLP라고 불러요. 딥 MLP. 예, 그래서 여러분, 요게 바로 여러분 딥 MLP가 결국은 딥 러닝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more than two layer를 쓸 건데요. 야, 우리가 단순히 이 한 층 한 층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그게 리니어리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나 리니어리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그런 오퍼레이션 단순 오퍼레이션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단순한 오퍼레이션일 수 있지만 리니어리 트랜스폼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arbitrary 오퍼레이션. 진짜 아무 오퍼레이션 별의별 오퍼레이션 다 해요. 히든 레이어에서.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히든 레이어 쓸 때 무슨 오퍼레이션 하는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쓰는데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일단 해봐. 그래서 일단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결국에 MLP 배웠는데 우리 뭐 해야 돼요? 저기 각각 W를 어떻게 정하는지 해야 되죠. 물론 제가 앞에서 명시드린 그 리니어리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리니어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그건 여러분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이 W 그냥 그 그림에서 2차원에서 심지어 특히 그냥 그 W 구하는 건 쉬운데 일반적으로 내가 더 고차원에서 그리고 걔가 리니어리 클래시피케이션 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심지어 모르는 오퍼레이션 하는데 그때 웨이트 어떻게 구할 거야? 여러분 웨이트 구하는 과정이 다름 아닌 뭐죠? 트레이닝이죠. 예. 그래서 그거 하는 거. 그걸 바로 다음 강의에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뭐 배웠어요? 우리가 펄셉트론이 익스클루시브 오어 데이터를 MLP, 멀티레이어 프로블럼, 멀티레이어 펄셉트론 이용해서 요거 리니얼리 세퍼레이션 하도록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성공적으로 하는 거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봤다는 거고 여러분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제가 W를 각각 매트릭스로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F는 없을 수도 있다.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딥 MLP라는 걸 배웠죠. 그게 뭐예요? 2층 말고 3층, 4층, 5층 더 2층 이상, 2층보다 초과돼서 3층 이상으로 가는 걸 딥 MLP라고 부른다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뭐 해요? 다음 강의에서는 뭘 이어서 계속할 거냐면 야, 이 W 어떻게 정할 거야? 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 이 평면에서 보이고 얘도 평면에서 보이니까 우리가 W면 W2, W 재료 구하기 쉽지. 그게 아니고 좀 더 일반적으로 내가 얘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어. X랑 Y가 딱 주어졌을 때 가운데 내가 몇 층을 쌓을 거야. 2, 3층을 쌓을 거야. 알아서 내가 3, 4층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알아서 네가 W를 트레이닝해서 여기 어큐러시가 가장 많이 나오도록 하는 W 한번 구현해봐. W 한번 정해봐! 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뭐예요? 트레이닝이죠? 자, 그래서 그 W를 구하는 과정인 트레이닝에 대해서는요,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